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돌 그렇게 쪼개는 거 아닌데 모양만 내고 있네. 차단을 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매우 예민하게 반응이 나오지?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일하다 보니 가끔 학부모님들한테 혹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어서 유연하게 잘 대처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이크 한번 우리 홍콩 선생님께. 아니, 한국에서도 선생님이 어려운데 되려면 어떻게 홍콩에서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사실 홍콩에 가게 된 것도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셔서 이제 어릴 때 가게 되었는데 현지 학교에서 이제 쭉 다녔거든요. 대학교까지. 그래서 횟수로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홍콩 현지 학교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다. 그럼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그분들하고 소통하는데? 그래도 나름 20년 넘게 홍콩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가치관이나 이제 문화에 좀 익숙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끔 뭐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되게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타임 매니지먼트, 이제 시간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 말이 좀 세요? 저는 좀 세게 다가오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하는 스타일이셨어요? 선교사님. 말 부드럽게? 네네 부드럽게 우리 딸 좀 빠따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게 말을 돌려서 하는 분이었어요. 야, 너 이렇게.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도 솔직히 다양하거든요. 완전 특수부대 같기 때문에 엄청 센 분들이 있고 또 엄청 또 부드러운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제 이름을 안 부르시고 이쁜 딸이라고 네, 아직까지 이제 아직까지? 네. 엄마는요? 엄마 이제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시고 엄마는 다정하게 이름 부르고. 네 그러면은 조금 안 그런 남자들 보면 되게 생경하실 텐데.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넘기는 편이어서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아니면 계속 없었어요? 이제 대학생 때는 공부하느라 바빴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 작년 9월부터 대학원도 같이 다니고 있어서 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할 겨를이 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남자친구 사랑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빠 너무 좋으시다.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아빠가 다정하셔서 그래서 다정하고 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엄마가 아빠 같은 사람 만나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엄마도 세상에 한 명밖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도 느그 애비 같은 인간은 언니 느그 애비 같은 놈을 만나면 다리 몽댕이를 끈질러 버리겠다고 누나들에게 10계명처럼 말씀하셨었거든요. 1계명도 안 된다, 2계명도 안 된다. 근데 일단 우리 여성분은 너무 축복이다. 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인생은 입체지만 이런 가정에서 자란 여성분 진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너무 좋은 케이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저에게 안티가 없거든요. 덜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 달잖아요. 근데 댓글을 요즘엔 거의 읽지 않는데 진짜 감사하게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 안 좋게 얘기하면 엄청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허리 왜 나간 줄 아세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전시회 홍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돌 이렇게 정으로 쪼개는 걸 했어요. 이제 하루에 6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인스타에 이제 15초 정도를 올렸어요. 인스타에 6시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돌 그렇게 쪼개는 거 아닌데.
모냥만 내고 있네. 이렇게 딱 올린 거예요. 그 사람 거기 들어가 봤더니 뭐 엄청난 돌 관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거기에 조금 걸치고 있었나 봐요. 그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차단을 했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가 뭘 한다고.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현무암에 대해서 아세요? 이거 육지돌 아니에요. 경도가 달라요. 막 이렇게 쓸까?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댓글 달 거고, 그럼 난 또 댓글 달 거고, 그럼 또 막 거기에 뭐 십장생 나오고 개나리 나오고 막 전시에 알리려고 그랬는데 김차국 인성만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1m 50대는 돌이거든요. 200kg짜리 구멍 6개 파는 거였어요. 그거를 혼자 이제 하루에 6시간씩 한 거예요. 허리 꺾어서. 그러다 허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MRI 사진 보내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사실 엄청 아팠거든요. 이틀 동안 1cm도 못 움직였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시술 받았거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나한테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이 나오지? 그냥 아시는 분인데 또 뭐 잘난 체 했나 보다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화가 나지?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니라 내가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기본 설정값이 아버지의 언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서울여대에서 강연할 때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너무 사랑 많이 해가지고 아 우리 딸 예쁘다 우리 딸 예쁘다 그래서 여대 왔는데 이제 구리다 구리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이쁘게 봐주지 않네. 그러니까 이거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쁘다라고 봐주는 필터가 있거든요. 존재론적으로. 뭘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근데 부모도 심지어 자식한테 다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시아의 7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고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못 받고 죽는 사람들도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감사할 일. 엄마에 대해서도 감사할 일. 근데 이제 두 번째,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왜? 세상은 나를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성과로 보고 결과로 보거든요. 그리고 반응값으로 봐요. 근데 엄마는 나를 존재론으로 보는 거지 반응값으로 잘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론적 사랑을 받은 것은 너무 감사하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존재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뭘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정리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근데 이거를 20대 때 깨닫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께 큰 유산을 받았고 자식들이 받으면 가장 좋을 걸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식들한테 건물 주고 땅 주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저 줘요. 아니 그 리스크를 내가 지고 싶은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부모 입장에서 진짜 주면 좋을 것은 언어의 값. 물론 그거를 못 줬으니까 내가 미안해서 재산이라도 주고 싶은 게 또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어쨌건 너무 부모님한테 좋은 거 받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도 하나 하고 싶어요. 신은 내 팬들로부터 전할 수 없는 자기의 메시지를
자기의 안티에게서 전달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의 음성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통해서도 주셨지만 나의 안티를 통해서도 신은 자신의 음성을 그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금맥처럼, 금은 사금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은 금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의 대부분은 돌이에요. 근데 그 안에 금맥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신의 음성이. 그러니까 그 돌 깨서 버리고 안티를 통해서 주는 그 금맥을 캘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쁜 자매님도 아빠한테 영상 메시지, 엄마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할래요? 그래도 이거 추억이니까. 아빠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아빠. 아빠, 엄마. 그럼 아빠, 엄마 하고. 엄마 아빠 덕분에 되게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그 언어라는 것은 되게 크고 값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언어로 엄마 아빠와 같이 소통하며 살아갈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서울에 살고 있는 남자예요. 유튜브로 시청하다가 이렇게 처음 강의한 토크쇼에 참석하게 됐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김창옥 선생님 통해 위로받고 삶의 의미를 되찾고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우리들처럼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힐링받고 도움을 받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연 덕분에 많은 위로와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영웅 같은 선생님 항상 응원하고 평생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언젠가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강사님 때문에 위로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사님은 어디에서 위로받으세요? 그 한 6개월 사이에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사님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강사님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후렴구처럼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알아요? 나이 잡순 분들. 위로가 뭐지? 각자의 위로가 있을 텐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여차저차해서 어떻게 오칠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거 보시면 여기 상처 있잖아요. 전 지금 너무 놀란 게 이 상처를 보여줬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런데 이걸 계속 하면서 1년, 2년,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점점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실 거예요. 젊을 땐 미래가 불안해요. 30대 땐. 그럼 4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대로 살면 50, 60대가 불안하고 20, 30대가 후회돼요. 그래서 불안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나이 먹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 버려요. 왜요? 살아온 날들의 후회가 생기는데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언니가 왜 남편을 소개시켜줘가지고 내가 거기 나가가지고 내가 미친년이다. 아유, 내 손을 자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그때 거기 가지 말걸. 그때 투자하지 말걸. 그리고 애가 생기면 또 애들의 미래를 또 자기 미래보다 더 크게 염려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많은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근데 그 생각이 언제 줄어드는지를 몸이 찾아간 것 같아요. 몸을 단순하게 집중해서 반복해서 쓸 때 생각이 쓸데없는 것들이 빠진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막 정신과 약 먹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 자살 충동 방지하려고 약을 줘요. 왜냐하면 뇌가 아예 변형돼 버리면 자기의 의지와 감정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작업을 하면서 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뭘 또 해야 돼. 지금 하고 싶은 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번 전시가 제목이 김창옥의 위로예요. 그래서
김창옥의 위로가 김창옥이 누구를 위로한다는 게 아니라 김창옥의 위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받으세요? 아, 예, 제가 이 집중할 만한 저의 좋아함에 반복해서 하다 보니 단색화가 아니라 단생각이 됐습니다. 생각이 좀 줄었어요. 전에 10개 하던 생각이 6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그 단생각의 반작용이에요. 작품을 뭐하고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반복하고 힘듦에도 불구한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그거에 대한 전시예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스태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굳이 전시회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업하면서 좋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매니저들하고 같이 작업하고 음식 먹고 분위기가 나름 괜찮아요. 물론 저만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무서운 사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저희 11시까지 작업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주 6일 해요. 물론 이제 6시 이후엔 다 특근 수당을 지급하죠. 근데 이제 다 이거 끝나고 같이 광주 비엔날레도 다 같이 회사에서 가고 상하이에서 아트페어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출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차가 된 매니저는 같이 가요. 근데 매니저들한테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오랜만이라고 그랬어요. 전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시회에서 내가 궁금한 것은 이런 감정과 이 노동의 시간을 걸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살짝 궁금할 뿐이지 이걸로 해서 뭘 해서 막 그걸 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리고 작업 과정이 계속 나한테 그 단생각을 줄 수 있고 나를 나대게 할 수 있고 결과물이 내가 설득 납득이 되면 강연을 해서 돈을 벌어서 계속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작품 보고 도슨트를 하는 거는 아마 또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3번에서 4번을 할 거예요. 거기가 인원이 이렇게 막 크지 않으니까 인원이 아마 적을 거예요. 도슨트 프로그램이.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딱 공지 뜨면 선착순 그거니까 신청하시고 오실 때 드레스 같은 거 좀 입고 와줬으면 좋겠어요. 등 많이 파진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시회는 말 그대로 전시회니까 뭐 티켓을 끊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날짜를 아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럼 그때 되실 때 편하게 오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김창옥의 위로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말이 아니라 이제 요렇게 만들어진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같이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자주 그렇지만 제가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저는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여기에서 보는 여러분의 이 뭔가 이게 있거든요. 소리 없는 메시지가. 그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길라잡이가 되어주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웃는 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